대한민국 이렇게 편성되면 안 된다. 이동거리 기준을 봤거든요. 중동에 있는 팀들을 많이 넣습니다. 최선의 조편성. 포트2는 소거를 택했습니다. 아, 소거법. 네, 뭐 어려운 팀들이 많기 때문에 호주나 카타르보다는 이라크가 그나마 나을 것 같아서 이라크를 뽑아봤고. 안녕하세요. 플루티비 서욱입니다. 조유종입니다. 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이제 2년 남았는데요. 이제 본선 진출팀을 가리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물론 여기서 실패해도 뭐 좀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여기서 더 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3차 예선 조추첨이 있습니다. 27일 목요일 오후 한국 시간으로 4시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요 조추첨 저희 프리뷰 간단히 뭐 참가하는 팀들이나 우리하고 같이 어떤 팀들이 만날지, 만나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예선이 좀 이전하고 상당히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티켓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네, 북중미 월드컵부터 본선 진출 티켓이 48개국, 네. 48장으로 늘어나면서 아시아에 할당된 물량이 8.5장이 됐습니다. 네, 어우 뭐 두둑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거의 2배 이상, 네. 거의 2배가량 늘어난 셈인데, 그래서 3차 예선 진행 방식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18개국이 6개국씩 3개조로 나뉘어서 조별 예선이 진행되고요. 네. 여기서 상위 1, 2위 안에 오르면 월드컵 본선에 직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 6위는 바로 예선에 탈락하게 되고 3, 4위 중간에 위치하는 국가들은 한 번 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네. 4차 예선에 진출해서 거기서 2개국이 추가로 본선 진출권을 얻고 1개 국가가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좀 복잡해 보이지만 뭐 결론은 단순합니다. 저희가 오늘 프리뷰를 할 요 3차 예선 조추첨 결과 나오는 대진에서 그냥 1위 아니면 2위 하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네. 사실 거기서 끝내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뭐 다른 거 뭐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는 본선 준비를 하면 되는데, 물론 감독이 없는 유일한 팀으로서 좀 상황이 남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김도훈 임시감독 취재에서 우리가 6월을 잘 치르면서 그 포트 1을 지켰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포트 1에 일본, 이란, 우리 있고, 호주가 우리보다 뭐 순위는 하나 뒤인데 포트 2로 밀리지 않았습니까? 좀 잘 치러서 다행히 우리가 턱걸이를 했기 때문에 조추첨에서도 그나마 좀 낫지 않나. 물론 이 포트 2에 있는 국가들도 까다롭지만 아무래도 포트 1에 있는 국가들은 훨씬 더 만만치 않은 팀이다 보니까 네. 큰 수확을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파 랭킹을 기준으로 이렇게 쫙 정리를 한 것이고요. 물론 뭐 일본, 이란을 만나는 게 재미는 있죠. 그렇죠. 재미면에서 네, 우리하고 뭐 사연도 있고 뭐 또 일본하고도 제대로 안 붙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특히 손흥민 전성기 때 한번 좀 붙어서 좀 발라주길 바라는 게 축구 팬들의 마음입니다만 뭐 잘 그럴 기회가 안 생기네요. 여기서 포트별로 우리가 이제 한 팀씩만 만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가상 조추첨을 좀 해서 그 좀 최선의조, 뭐 최악의조 얘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순서대로 소개를 좀 해보겠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먼저 순위가 좀 높기 때문에 이 팀을 우리가 그 먼저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피파 랭킹이 무려 17입니다. 그렇죠. 일본. 전 세계에서 17위란 거죠. 아시아 네. 1위에 해당하고 그래서 일본을 먼저 소개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2차에서는 비조 1위로 통과를 했고 6경기 전승 24골 0실점. 네, 상당히 좀 안정된 기량을 좀 보여줬고요. 본선에 지금 7회 연속 진출을 한 상태고 8회 연속을 노리고 있습니다. 최고 성적은 16강, 직전 대회도 16강. 직전 대회 때 정말 엄청났죠? 그렇죠. 뭐 독일 잡고, 잘했죠. 네, 스페인 잡고 좀 호성적을 거뒀었던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계속 이끌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엔도 와타루 선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란입니다. 네, 이란은 피파 랭킹 20위에 올라 있습니다. 2조 1위로 3차 예선에 진출했고 6경기 4승 2무를 거뒀습니다. 여기서 2무는 같은 조에서 2위로 올라온 우즈벡과 2차례 무승부를 거뒀고요. 네. 이란도 본선 6차례 진출한 경험이 있는데 이란이 월드컵 본선에서는 힘을 그렇게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으로는 아미르 갈레노이 감독이 지금 팀을 이끌고 있는데 이 감독이 지난해 3월 케이로스 감독의 후임으로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3경기에서 단 1패만 거두면서 뭐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시안컵에서 준결승에서 패배를 했었죠.
그 당시 패배를 한 게 가장 최근 주요 대회 성과고 이 감독의 특이점이 지난해 16년 만에 이란 대표팀에 복귀한 거였거든요. 그 전에도 이란 대표팀 감독을 잡은 적이 있었는데 그 1기 시절 마지막 경기가 한국전이었습니다. 네. 2007 아시안컵 패배가 마지막 경기였고 이란의 주요 선수로는 타레미, 포르투갈 득점왕 출신이고 최근에는 인터밀란 밀란 입단을 앞두고 있는 타레미를 주요 선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디펜딩 챔피언 인터밀란 포트1에서 마지막 팀입니다. C조 1위 아시다시피 성적을 냈고 5승 1무 태국하고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뒀었고요. 감독이 공석 씨입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공석 씨가 감독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를 앞세워서 다시 한번 월드컵 본선 진출 노리고 있고요. 포트 2로 넘어가면 호주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순위 피파 랭킹 하나 차인데 상위 3개 팀만 1번 포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밀려서 호주는 우리 아니면 일본 아니면 이란을 무조건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최근에 이제 한국 대표팀 감독 후보군에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던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네, 아놀드 감독은 뭐 이전에 FC 서울 감독직 후보에도 거론된 적이 있었고 우리나라랑도 자주 연결되는 감독인데 꽤 오랜 기간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호주 지휘봉을 잡고 총 55경기를 치렀고요.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올랐고 아시안컵에서는 8강에 올랐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한테 져서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주 맥과이어, 해리스타 선수를 주요 선수로 꼽으셨네요. 다음은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늘 좀 까다로운 팀입니다. 2차 예선에서도 1위로 통과를 했는데 5승 1무 18득점 3실점. 뜻밖의 아프가니스탄이랑 비겼더라고요. 네, 본선에 한번 지난 대회 때 개최국 자격으로 나간 적이 있고요. 우리도 만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틴틴 마르케스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알모에즈 알리는 뭐 다들 너무도 잘 아시는 2019년 아시안컵 득점왕 MVP를 석권을 했던 선수고 여전히 잘하더라고요. 지난 2차 예선에서 7골 넣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하고 아시아 예선 공동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라크입니다. 네, 이라크는 피파 랭킹 55위입니다. F조 1위에 올라 있고요. 2차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6경기에서 6승을 전승을 거두면서 17득점 2실점으로 3차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월드컵에 한 차례 나선 적이 있고 지금까지 상대 전적 우리나라와의 상대 전적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9승 12무 2패. 무가 조금 많긴 한데 그런 상황이고 감독으로는 우리나라 차기 감독 후보로 뽑혔던 헤수스 카사스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습니다. 네, 한번 거절했는데 또 포함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분인데 그리고 이라크가 사실 지난 대회 때 굉장히 잘했는데 좀 뜻밖의 좀 상황 때문에 이제 탈락을 하면서 아쉬움을 샀지만 후세인 선수의 득점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그 뜻밖의 일이 후세인 선수의 일이었는데 후세인 선수가 이라크 주포거든요. 현역 대표 중에 최다 득점이기도 하고. 근데 아시안컵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그 16강전에서 잔디를 먹는 바람에 잔디 먹는 세레머니를 하는 바람에 경고를 받고 퇴장을 당해서 팀의 대회를 그르쳤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적이 우리가 뭐 괜찮다곤 해도 이 팀은 카사스 감독도 뭐 좋습니다만 좀 위험한 팀이고요. 다음은 여기부터는 포트 3입니다. 사우디도 좀 꽤 침체기가 길어지고 있어요. 포트 3까지 밀렸습니다. 네, 6월 피파 랭킹 발표에서 이라크에 바로 역전당하면서 이라크랑 한 단계 차이거든요. 한 계단. 그러면서 아쉽게 포트 3로 밀렸는데 G조 2위로 3차 예선에 올랐습니다. 4승 1무 1패를 기록했고 6라운드 요르단전에 패하면서 피파 랭킹도 밀려서 3포트로 밀리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요르단이 참 쉽지 않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만치니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감독. 우리 돈으로 2,5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372억 이상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죠. 하루에 1억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급이. 네. 2028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졌죠. 네, 그랬는데 당시에 이제 조기 퇴근으로 그 연봉 많이 받는 감독이 그거 볼 때 진짜 그만두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사과도 했죠. 네.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카타르 월드컵 때 아주 멋진 역전 결승골을 넣었던 알도사리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 62인데 이 팀은 올림픽 준비도 굉장히 뭐 잘 해왔지만 성인 대표팀도 최근에 굉장히 무서운 팀인데 예선에서는 4승 2무 2조에서 이제 2위를 차지했고요. 카타네츠 감독이 아시아 무대에서 잔뼈가 굉장히 굵은 감독이거든요. 우즈벡 이전에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감독직을 수행했는데 한국을 상대해본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자, 쇼무로도프 선수의 활약을 주목하고 세리아에서 좀 계속 활약을 하고 있죠. 무리뉴 감독이 있을 때 에이스 로마에 이전을 했었죠. 갔었고 계속 좀 있습니다. 자, 다음 요르단입니다. 자, 우리에게 클린스만 감독 경질이라는 기쁨을 줬던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랬던. 그렇습니다. 우리 꺾고 올라갔으면 우승을 했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68입니다. 지조 1위고요. 본선 진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 첫 본선 진출을 노릴 만한 팀입니다. 8.5장으로 늘기도 했기 때문에. 아, 감독님이 바뀌었네요. 네, 바로 지난 주말에 보도가 네. 나왔습니다. 아시안컵에서 한국을 격파했던 아무타 감독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임을 했습니다. 이미 아시안컵 직후에 뭐 감독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 드디어 바로 한 4개월 정도 뒤에 감독직을 실제로 내려놓게 됐고 요르단은 그래서 그 다음 감독으로 앞선 아무타 감독과 같은 국적인 그 축구를 이어가겠다는 느낌이겠죠. 네. 셀라미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네. 셀라미 감독은 모로코 연령별 대표를 맡았고 모로코 리그에서도 감독직을 여러 차례 수행한 경험이 있는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울렸던 알타마리 선수 활약이 주목되는 그런 팀입니다. 다음으로는 벤투 감독님 잘 지내십니까? 아랍에미리트입니다. 네, 아랍에미리트는 H조 1위로 2차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본선 진출 한 차례 해본 경험이 있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벤투 감독이 네. 2023년 7월 지난해 부임을 했죠. 그 이후로 15경기 10승을 거두면서 순항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물러난 뒤에 지휘봉을 잡고 아시안컵에 곧바로 큰 대회에 참여했는데 생각보다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쵸? 네. 아랍에미리트가 이전 대회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거뒀었는데 16강에 머물렀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도 아시안컵에서 주춤한 다음에 월드컵에 성과를 냈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가는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마브쿠투를 벤치에 앉혀놓고 중용을 했던 2004년생 공격수 술탄 아딜 선수 주목을 좀 할만하고요. 다음 이제 오만 근데 오만 76이고 우리가 오만 쇼크라는 이름으로 기억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하고는 좀 기량차가 많이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리고 바레인 81위, 중국 88위. 중국 피파 랭킹 그 좀 많이 났네 생각보다. 뭐 중국 사람들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그래도 88이면 그러네요. 네네. 8짜리 어차피 낮을 거면, 네. 나라니까. 자, 포트 5까지 밀렸어요. 그래서 참 사실 뭐 올라온 건 자체가 기적이죠. 그렇죠. 원래는 네. 떨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태국을 밀어내고 일단 간신히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팔레스타인이 95위를 차지하면서 포트 5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 다바그 선수 굉장히 또 이상적인 경기력을 갖고 있고 키르기즈스탄 끄제 감독 영입한 것 같던데. 그렇죠. 네. 타르코비치 감독의 후임으로 이제 감독이 교체되면서 리시틴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그 100위 바깥이고요. 그 다음에 110위인 북한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같은 조가 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또 몰수패 당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뭐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좀 북한 원정을 만약에 가게 되면 까다로움을 많이 호했기 때문에 까다롭죠.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려운 상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똥폭탄 또 이런 것도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 최종 예선 진출 일궈냈어요. 네, 인도네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3차 예선까지 진출한 상황이고 네. 굉장히 성적을 좋게 거두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16강 진출을 거뒀었고 그래서 신태용 감독 체제로 인도네시아가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합니다. 네, 주장은 아스나위 선수. 한국에서도 꽤 오래 있었던 아스나위 선수가 맡고 있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본선 최종 예선에 온 팀들 가운데 가장 피파 랭킹이 낮은 137위의 쿠웨이트입니다. 7, 80년대 때는 우리하고 좀 어깨를 나란히 했던 나라인데 최근에는 축구 실력이 많이 떨어진 나라고요. 예선 성적도 안 좋은데 어떻게 올라왔네요. 네, 2승 1무 3패로 올라온 팀들 중에는 승점이 가장 낮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대 전적에서 우리가 8패인데 그건 과거에 우리가 네. 많이 이제 치고받고 하면서 8패를 했고 최근에는 우리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뭐 만나기도 쉽지 않은 나라가 돼버렸는데 어쨌든 감독 이름이 벤투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네, 후이 벤투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는 봤고요. 저희가 임의로 뭐 한번 그 최상의 조, 뭐 최악의 조 이런 거를 좀 꼽아봤는데요. 왜 그렇게 꼽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되면 좀 어떻겠구나 이런 좀 얘기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 이렇게 편성되면 안 된다 생각하는 조를 한번 짜봤습니다. 요건 제가 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안 좋은 건 이동거리 기준을 봤거든요. 물론 요게 이제 시즌 중에 진행이 되는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선수들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뭐 중동이 나쁘지 않을 수 있지만 중동도 결코 유럽에서 또 가깝진 않아요. 뭐 17시간 또 와야 되고 또 기후도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중동에 있는 팀들을 많이 넣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트 2에서는
카타르를 좀 저는 까다로운 팀으로 봤기 때문에 일단 넣었고 포트 3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만치니 감독 그래도 이 감독 이름빨 무시 못하거든요. 아, 투자도 그렇죠. 많이 하고 네. 있고 그리고 월드컵 본선 나가려고 지금 엄청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고 포트 4에서는 아랍에미리트 뭐 아무래도 벤투 감독 우리나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게 선수들도 자기 친정팀 만나면 잘하거든요. 감독들도 좀 그런 그 사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의 정보가 거의 다 노출이 돼 있는 상대라는 점에서 좀 걱정스러운 면이 좀 분명히 좀 있고요. 물론 상대 전적에서는 우리가 뭐 많이 앞섭니다. 예, 하지만 벤투 감독 이후로는 또 우리가 또 별개의 일이니까 그리고 포트 5에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팔레스타인 좀 베일에 많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키르기즈스탄이 있습니다만 뭐 그 두 팀보다 팔레스타인 원정이 훨씬 더 부담스러워서 좀 넣어봤고요. 포트 6에서는 역시 한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금 뭐 신태영 감독 썰도 나오던데 한국 대표팀 감독 부임 썰이 뭐 그렇게 되면 최선의조로 바뀌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신태영 감독이 잘하는 팀이니까. 신태영 감독이 있으면 우리가 이미 올림픽 티켓을 뺏겼기도 했고 그렇게 우리 이겼으면 나가셨어야 되는데 참 못 나가셔가지고 아무튼 이런 정도 구성이 되면 인도네시아도 어쨌든 원정이 거리도 꽤 있고 유럽에서 오는 선수들한테도 좀 거리가 좀 있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이 정도 만약에 일정이 짜이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뭐 대진 일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원정 2연전이 있거나 홈과 원정 차라리 원정 2연전이 중동에서만 있으면 오히려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뭐 홈 경기를 먼저 하고 다음에 뭐 원정 중동 원정을 경기가 간다. 뭐 사우디 원정 이런 거 잡히면은 어우 이거 생각만 해도 유럽파는 거의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최악의 조편성 꼽아봤고요. 최선의 조편성. 네. 네, 먼저 포트 2부터 말씀드리면 포트 2는 소거를 택했습니다. 아 소거법. 네, 뭐 어려운 팀들이 많기 때문에 호주나 카타르보다는 이라크가 그나마 나을 것 같아서 이라크를 뽑아봤고 네. 호주가 체격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상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이라크를 꼽았고 포트 3에서는 우즈벡을 꼽았는데 우즈벡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팀이고 만만치 않은 팀인 건 맞는데 유독 우리나라를 상대로는 그만큼 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적을 봐도 근데 이 전적들이 약간 허수가 있는 게 우리가 간신히 이긴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포트 3에 있는 사우디나 요르단보다는 네. 요르단은 우리가 아픔을 최근에 겪은 적이 있기 때문에 요르단은 뭐 피하고 싶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굳이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 손에 피를 안 묻혀도 될 네네네. 것 같고 그렇습니다. 포트 4에서는 바레인을 뽑아봤습니다. 네. 포트 4도 뭐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팀들이 있었는데 그보다는 바레인이 우리나라가 상대 정적에서 압도하기도 하고 물론 네. 바레인의 발목을 잡고 한번 아픈 기억이 있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바레인을 골랐고 포트 5는 중국을 꼽았습니다. 네, 원래 다른 키르기즈스탄을 꼽으셨는데 네, 키르기스탄을 고려했는데 사실 중국이랑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을 해도 되는 게 중국이 오히려 이동거리도 훨씬 가깝고 그렇죠. 그러면서 확실히 이점이 있고 우리가 이번에 다시 압도적인 걸 확인을 했잖아요. 2차 예선에 가서 우리가 또 한번 길을 눌러줬기 때문에 원정 가서도 손흥민 선수 우리 그 세레머니 있었고 어딜 감히 3대0 이것도 있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동거리도 우즈벡이랑 중국이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죠. 아무래도. 수월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우리나라가 중국 상대로 5연승 막 이렇게 연승을 얻으면 다시 공황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충분히 최선의 조로 뽑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포트 6 마지막 조에서는 쿠웨이트를 꼽았습니다. 네. 북한은 아무래도 여기도 약간 소거법 형태로 골랐는데 북한은 앞서 말씀드렸던 건대로 원정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리도 사실 원정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네, 뭐 중립급에서 개최될 수도 있고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참 그렇죠. 이런 까다롭습니다. 고민을 하게 만드는 대진을 굳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감독의 존재 때문에 피한다고 생각하면 쿠웨이트가 18개국 중에는 가장 최약체가 아닌가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진짜 괜찮네요. 자, 아무튼 뭐 목요일 27일 오후 4시에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조편성 같이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전 일본 국가대표인 오카자키 신지 그리고 이란 국가대표인 레전드죠, 이란의 메으디 마다비키아 이런 두 분이 와서 초청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원래 안정환 의원도 초청을 받았는데 제가 중간에 중계를 좀 했거든요. 네. 네, 근데 방송이 많더라고요. 일정이 아, 많아가지고. 일정이 조율이 힘들어서. 네, 본인도 좀 자리에 참석을 하고 싶어 했는데
구하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좋은 결과 뭐 어떤 편성이 돼도 우리가 뭐 당연히 본선에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재미있고 수월한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